반갑습니다. 감성 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박세니 지음의 당신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를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무척 당황스러울 때 소위 멘탈이 터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 쉽게 동요되거나 마음이 다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유리 멘탈이구나. 그만큼 멘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세니 작가님은 심리 상담가로서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멘탈을 통한 건강한 삶을 선물해 주신 분으로 유명하시죠. 작가님께서 이러한 좋은 영향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 겪으신 힘겨운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이겨내려 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 노력을 통해 깨닫게 된 멘탈의 중요성과 관리하는 방법들을 이 책을 통해 전해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독자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작가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강한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해 볼게요.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슬프게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린 저와 동생 앞에서 많이 싸우셨거든요. 대부분의 싸움이 그러하듯 부모님의 싸움도 거듭될수록 그 강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정평이 났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머니에게는 온갖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으셨어요. 툭하면 손찌검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저는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없는 무기력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차츰 스스로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자 행동도 자연스레 죄인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걷거나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입 밖으로 말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스토리에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매서우면 다른 한 분은 너그럽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제 스토리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날이면 저와 동생에게 너희들만 낳지 않았어도 아빠랑 진작 이혼했을 거다 라고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게라도 응어러진 마음을 달래신 거죠. 한 번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정말 심하게 맞은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엄마가 그렇게 맞고 있는데 와서 도와주지도 않냐? 어린 마음에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저는 더욱더 관계의 무기력증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말리지 못한 제가 수치스럽고 원망스러웠지요. 하지만 살기등등한 아버지를 보면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육신은 너무나 약했고 정신력도 강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아버지에게 굴복하며 사셨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 스스로를 슬픈 관계의 굴레 속에 가둬버리신 겁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지옥 같은 날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모님이 크게 싸웠는데 아버지가 대뜸 집을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스토리 전개에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요. 아버지가 욕을 하며 집을 나가시는데 어머니가 제게 빨리 아버지를 말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 아버지를 말려보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어쩌면 그 용기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같다는 생각에 파생된 객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시동을 걸고 어디론가 가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빌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린 자식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꺼져. 다 필요 없어. 빨리 안 비켜? 차로 쳐 죽여버리기 전에 저리 비켜. 아버지는 엑셀을 밟으며 저를 더 위협하셨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차에 치일 것만 같아 두려움에 떨며 길을 비켰습니다. 이런 날에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차라리 죽는 게 이 고통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할 정도였습니다. 제 마음은 확실히 병들어 있었고 삶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얼마 뒤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더욱 난폭해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 해내지 못할 때면 바로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원래 척척 잘 해내던 일도 매질이 계속되자 덤벙거리고 실수하기 시작했지요.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저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위축되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 저는 제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행동하는 것을 모두 철저하게 숨기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행해졌다고 여겼거든요. 저는 완전히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며 우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상황이 저를 그렇게 내몰았습니다.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대단하지 않아.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 마음의 감옥에서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말들입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여겼기에 수긍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고 할까요? 창살 없는 제 마음의 감옥에 작은 햇살이 비친 것인지 어두웠던 제게도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데 밝은 빛이 저를 휘감는 듯 했어요.
그 빛은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살면서 처음으로 들어본 자애의 말이었습니다. 제게 뜨거움을 선사한 마음의 소리는 제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전히 땅을 보고 걷거나 제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혼자가 되면 이따금 하늘을 보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었죠. 그렇다고 제 환경이 나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할 때면 바로 분노 섞인 욕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따귀를 맞거나 발길질을 당하면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곧잘 말했습니다. 정말 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의 채찍질이 끝나면 저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독서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처한 환경과 단절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책 읽는 저를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제게 책은 완벽한 방패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웅들의 일대기를 다룬 책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습관을 얻었습니다. 저를 영웅들과 동일시하게 된 것이죠. 보통 영웅들은 어릴 때 고통 속에서 단련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착안해서 지금의 고통을 잘 이겨내면 나중에 저 역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영웅들 중에는 외향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마 어린 마음에 희망을 갖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의 싸움은 더 잦아졌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영웅이 될 것만 같은 기분으로요. 저는 제가 받은 상처들을 책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해 나갔습니다. 멋진 사람들은 언제나 책에만 존재했습니다. 물론 제 세계관에서요. 책을 통해서 멋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심리와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친구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며 상처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비루한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알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책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어요. 운이 좋게도 그 답을 찾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의식과 심리에 대한 깊은 관심은 제게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부정적인 영향들이 아버지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아주 느리고 세밀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지요.
처음부터 상처를 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인생의 항해에서는 언제라도 폭풍우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괜찮아졌습니다. 제게는 그저 그 폭풍우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났던 생각과 모든 감정을 그대로 믿어버렸다면 저는 정말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제게 속삭였던 그 작은 빛을 따라왔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삶의 이곳저곳이 고통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은 죽고 싶기도 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마음 먹을 때도 있겠지만 당신이 강하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한 명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삶의 산 증인으로서 나답게 사는 방법을 당신에게 아낌없이 보여드릴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변화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이에요. 예의범절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치 있으며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문화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듯 합니다. 상하를 구분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자세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미덕이지만 모든 도가 지나치고 과하면 좋지 않겠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지나친 배려심이 가득한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을 좀 짚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좋지만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건 잘못된 일이니까요. 지하철을 탈 때 저는 빈자리가 보이면 앉는 편입니다. 지하철에 빈자리가 있는지를 엄청나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지하철에서도 책을 읽는 저로서는 빈자리가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저보다 더 나이가 드신 고령자나 어린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합니다. 자리에 앉았다고 죄책감을 갖거나 앉지 못했다고 불쾌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앉으나 서나 독서에 집중하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자리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을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힘들 때는 남을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 되겠지요. 삶의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자신부터 돕는 게 맞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없어지고 그래야 비로소 남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든 행동에 진정성도 담기게 되겠지요. 삶이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남을 배려하고 챙긴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한계에 다다르는 때가 옵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더 크게 생각해야 해요.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좋고 멋진 생각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 있으려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실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먼저 살리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 분야에서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의 수준을 제대로 쌓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남을 위한 길입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은 이기주의자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임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울 확언 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 문장을 자주 되뇌어서 무의식에 깊게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주인공답게 남들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인공은 남보다 솔선수범해야 하고 더 긍정적이어야 하며 발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계획을 잘 세우고 스스로 챙겨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당신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남을 돕지 않았다고 우리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확언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보길 바랍니다. 한결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소중한 당신을 더욱 귀하게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은 오직 당신의 깊은 내면인 멘탈에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연을 스스로에게 맺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스스로에게 대접하세요. 이런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한다면 마음의 부담 없이도 타인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은 옳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이 말에 담긴 가치를 더 깊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범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소수겠지요. 사람들은 보통 처음 보거나 복잡해 보이는 일과 마주했을 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것인지에 설파하며 자신을 방어하기 급급합니다. 결국 실패하는 모습이 성공하는 모습보다 압도적으로 그려지면서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지요. 헨리 포드의 말에 제가 조금 보태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생각으로부터 성공과 실패,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 생각의 차이가 결국 결과로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해내지 못한다는 이 단순한 원리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당신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성공과 실패 원인이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일은 잘 될 수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된다고 믿으며 행동할 때와 안 된다고 생각하며 행동할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되는 이유를 찾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에만 무의식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뇌는 안 되는 이유를 찾을 것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릴 것이며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고착화되어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때 돈을 버는 일은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며 제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파생된 곳은 아버지의 막대한 빚도 아니었고 저의 무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두룩했다는 것. 그게 제 목을 옥죄며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사는 일은 그 자체로 힘들며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제 무의식도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존재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알게 되었을 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원래부터 긍정적이거나 원래부터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단지 주변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받은 암시대로 사람은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저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면죄부 역할을 했어요.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악영향 탓에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광명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만 어울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인맥도 없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닌 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실을 직시했고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만난 수많은 사람은 그야말로 된다는 생각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감동하면서 무의식을 정화시켰지요. 책에서 얻은 깨달음이 제 몸을 부르르 떨게 만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덧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왠지 모를 뜨거운 기운이 되어 저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뚜렷하게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제 무의식에 좋은 것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제가 원하는 목표에 계속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제 생각의 소산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간에. 긍정의 언어로 삶을 채우세요. 유독 자신에 대한 질책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괴로운 마음을 쉽게 털어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과하게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왜 자신을 질책하게 될까요? 첫째, 현재의 모습을 미래의 모습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부족한 모습을 미래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버릇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난 부족하니까 5년, 10년 뒤에도 여전히 부족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 자신을 질책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고 나아갈 뿐입니다. 죽음이 도래하기 전까진 끝난 것이 아니기에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굳은 결심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이 하는 말만 귀에 들리기 시작하지요. 끝까지 노력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갖추면 스스로를 질책하는 데 쓰던 에너지가 발전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둘째, 인간은 완벽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완전하지 않게 우리에게는 꾸준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노력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게 되고 또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세요. 실수하는 건 당연한 일이며 실수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 무엇을 느꼈냐는 것입니다. 실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깃든 진리를 내면화한다면 큰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무의식이 질책하는 것입니다.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난 쓸모가 없어.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 읽기만 해도 기운이 달아나는 말입니다. 이런 자책을 과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형성된 어두운 무의식이지요. 그렇게 어두운 무의식의 작용은 멘탈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가장 소중한 나를 질책하고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아껴야 하고 보살펴야 하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책은 가장 나답지 못한 일인 셈이죠. 그러니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자각하면 이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 생각의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남들이 나에게 주입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야. 난 질책이 아니라 발전을 원해 라고요. 당신의 무의식이 긍정의 언어로 가득해져 멘탈이 강해질 때까지. 네, 박세니 지음의 당신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작가님이 어린 시절을 알게 되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감히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힘겨운 시간을 독서를 통해 이겨내죠. 그 덕분에 아주 다행히 그 힘겨운 시간은 작가님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독서를 통해 만난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즉, 멘탈의 중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강한 멘탈의 핵심은 결국 긍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난 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와 같은 생각이 의식을 넘어 무의식에까지 자리 잡는다면 결국 뭐든 해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이유와 변명에 집중한다고 하잖아요. 결국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멘탈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앞으로 나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무의식에까지 퍼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 그럼 여기서 감성책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